네, 제가 어디 그 연습장애를 하러 갔는데 어떤 여성 골퍼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궁금한 게 있어서 꼭 물어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백스윙을 할 때 탑에 올라가면 왼발 뒤꿈치를 들어야 됩니까? 바닥에다가 놓고 쳐야 됩니까? 요즘 어떤 프로님한테 레슨을 받고 있는데 그 프로님은 왼발 뒤꿈치를 전혀 들지 말라고 그래서 들지 않고 스윙을 하면 공이 전혀 안 맞고, 왼발 뒤꿈치를 들으면 공이 잘 맞는데, 그래서 프로님한테 레슨 받을 때는 왼발 뒤꿈치를 붙이고 연습을 하고 프로님이 떠나면 뒤꿈치를 들고 치는데 1년 정도 그렇게 했는데 고민이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글쎄요. 뭐 답은 다 아시겠죠. 골프는 잘 맞으면 되는 거지 뭐 어떻게 꼭 해야 되는 게 있는 거는 아닌데, 그렇게 골프가 잘 안 되시는 분일수록 엉뚱한 거를 고집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고, 또 꼭 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간과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골프 스윙을 14개 동작으로 이렇게 나눠서 스윙을 말씀을 드렸는데, 프리 스윙에 이제 그립, 에임, 셋업 이렇게 세 가지 있고, 백스윙이 시작이 되면서 탑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시작되기 전까지 5개 동작이 있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그 8개 동작에는 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많이 있어요. 첫째, 이제 그립을 보면 저희가 그립을, 왼손 그립을 이렇게 내려잡으면 가운데 마디가 보이게 잡아라. 이 V자가 오른쪽 귀하고 어깨를 지나가게 이렇게 잡는 게 그 뉴트럴 그립으로 좋은 그립이다. 그런데 벤 호건 선수, 볼 스트라이킹을 역사상 가장 잘했다는 벤 호건 선수가 프로 데뷔해서 한 6, 7년 이상을 이렇게 스트롱 그립으로 스윙을 했었어요. 근 7년 동안 우승을 못한 이유가 끝에 가서 자꾸 훅이 나서 우승을 못했는데, 그 후에 우승을 하기 시작을 해서 그 비밀을 얘기를 안 해서 벤 호건의 시크릿이라는 그런 얘기가 한동안 나왔었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가서 늘 어떤 비밀이 있는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찾아낸 거가 뭔가 있는가 하면, 왼손 그립을 이렇게 스트롱하게 했던 거를 조금 위크하게 잡고 그립을 바꾸고, 그 다음에 탑에 올라가서 손목이 늘 이렇게 똑바로 펴야 되는 걸로 알고 탑에 가서 똑바로 했었는데, 그 손목을 안으로 이렇게 꺾으면서, 네, 그러면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탑에서 클럽 페이스가 약간 오픈이 되죠. 그립도 조금 위크하게 잡고 탑에 가서도 이렇게 손목을 꺾으면, 그러면 임팩트 순간에 클럽 페이스가 조금 열려서 페이드가 나요. 벤 호건 선수의 라이벌이 본인보다 키가 큰 선수하고 늘 경기를 하면서, 벤 호건 선수가 키가 1m 73 정도밖에 안 되는데, 키 큰 그런 장타력이 있는 선수들의 비거리를 쫓아가려니까 스트롱 그립으로 낮게 드로샷을 해서 비거리를 만회를 했는데, 그 스윙 갖고는 우승을 할 수가 없어서 페이드로 구질을 바꾸고 우승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유명한 벤 호건 선수도 6, 7년 이상을 그 그립을 고치지 못하고 고생을 한 걸 보면, 엉뚱하게 이렇게 그립은 어떻게 잡아도 괜찮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두 손을 스트롱하게 잡고 공을 치면 공이 왼쪽으로 이렇게 훅이 나거나 드로가 생기죠. 그러면 드로샷을 하려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는 샷을 하려면 두 손이 오른쪽으로 잡혀야 되지, 드로샷을 하려고 하는데도 정석대로 잡아야 된다. 클럽이 자꾸 열려서 오른쪽으로 공이 빠져나가는데도 그 그립을 고집을 하고 그냥 같은 그립으로 하면 절대 되지가 않고, 또 훅으로 고생을 하는, 페이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렇게 스트롱 그립으로 한때 재미를 봤다고 해서 그걸 고집을 하고 계속 이렇게 스트롱 그립으로 치면서 페이드를 하려고 그러면 클럽이 다쳐서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프로님들 중에 제가 이 레슨하는 거를 가만히 보면, 탑에 백스윙에 올라가서 손목이 이렇게 안으로 꺾어지는 분을 보면 뒤에 서서 이것만 이렇게 피는 거를 30분 동안 계속, 탑에 올라가면 뒤에 서서 이것만 펴주고 또 공을 치라고 그러고 올라가면 그걸 하라고. 그게 이렇게 된 것 때문에 슬라이스가 만약에 난다면 물론 이렇게 피는 게 도움이 되지만, 그거보다는 여기 탑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왼손 그립을 조금 바꾸면 될 일인데, 이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백스윙 시작을 하면서 5개 동작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백스윙의 폭이나 백스윙의 길이는 선택 사항이에요. 비거리에만 영향이 미치는데 백스윙은 오버스윙을 해도 되고 3쿼터 스윙만 해도 돼요. 바바 왓슨 같은 선수나 잔 데일리 같은 선수는 완전히 오버스윙을 하면서도 뭐 많은 우승을 했고, 우리나라의 김미연 선수도 비거리를 많이 하기 위해서 오버스윙을 많이 하면서도 LPGA에서 8승이나 했으니까 스윙의 길이나 백스윙의 폭에 대해서는 뭐 길거나 짧거나 선택사항이고, 탑에 올라가서 왼손목을 꺾었다 피는 지난번에 카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도 코킹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코킹을 안 하면 비거리가 짧은 것뿐이지 꼭 그거를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탑에서 손목도 지금 이렇게 안으로 하면 클럽이 열려서 오른쪽으로 가요. 제가 한번 쳐보면 그러면 클럽이 임팩트 순간에 열려서 공이 오른쪽으로 가고, 탑에 올라가서 손을 반대로 또 안쪽으로 이렇게 꺾으면 공이 왼쪽으로 가지죠. 그런데 유명한 리 트레비노라는 선수는 탑에 올라가서 손목을 이렇게 해서 클럽이 다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페이드를 친 선수가 있어. 클럽이 다치지 않고. 이 문제는 이따가 릴리스에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아무튼 이 8개 동작, 그립, 에임, 셋업. 에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꼭 타겟보다는 왼쪽으로 약간 서야 인에서 아웃으로 팔을 뻗어칠 수가 있다. 드로샷을 할 수 있다. 타겟보다 오른쪽으로 쓰면 자꾸 당기는 스윙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선수는 타겟보다 한 10도 정도 왼쪽을 보는 선수가 있고 15도 정도 왼쪽 보는 선수가 있고요. 타이거 우즈 선수가 페이드를 칠 때 보면 150야드에서 어떤 때는 한 20야드 정도 왼쪽을 보고 칠 때가 있고, 프레드 커플스 선수가 7, 80야드 칠 때 보면 한 45도 정도 왼쪽을 보고 오른쪽으로 치는 샷을 할 수도 있어서, 에임을 할 때도 어떤 정해져 있는 게 없어서 편한 대로 자기가 하면 되고, 셋업도 볼의 위치라든지 볼과 나와의 간격 뭐 이런 것도 다 선택 사항이죠. 어떻게 꼭 해야 되는 거는 전혀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탑에 올라가면서도 스윙 플레인도 아웃에서 인으로만 친다고 해서 골프가 전혀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웃에서 인으로 가면서 클럽이 열리면 슬라이스가 난다는 것만, 공이 왼쪽으로 가다 오른쪽으로 돈다는 것만 알면, 그렇게 페이드를 치면서도 많은 우승을 한 유명 선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스윙 궤도도 꼭 인에서 아웃이 돼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비거리가 짧은 사람들, 또 슬라이스로 고생을 하는 분들은 궤도를 인에서 아웃으로 바꾸라는 거지, 한 20년을 쳤는데 스윙 궤도가 전혀 안 바뀌어요. 아웃에서 인으로 바뀔 수가 없다면, 그렇게 아웃에서 인으로 가는 스윙으로 드로샷을 하려고 클럽을 닫으면 왼쪽으로만 다 가지 페이드가 안 나니까, 그런 분들은 스윙 궤도가 안 바뀌면 그립을 바꾸시면 돼요. 그립을 좀 위크하게 잡고, 그 다음에 탑에 가서 말씀드린 대로 왼손목을 안으로 꺾어서 스윙을 하면 아웃에서 인으로 치면서 공이 오른쪽으로 좀 갈 거를 계산을 하고 에임을 조금 더 왼쪽으로 보고 치면 비거리도 조금 짧아지니까 한 클럽 더 잡으면 되죠. 그래서 탑에 올라가서 그 위치도 선택 사항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런데 다운스윙이 시작되면서 6개 동작이 있어요. 팔과 몸의 연결은, 커넥션은 끊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커넥션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거는 다운스윙을 할 때 허리는 먼저 가고 손이 늦게 간다든지, 아니면 탑에 가서 팔만 가고 허리가 나중에 돈다든지, 그래서 연결이 끊어지면 안 되고, 공이 맞을 때 임팩트 자세는 어드레스 자세하고 아주 똑같은데 왼쪽 골반만 돌아나가고 어깨 위치나 다른 거는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왼손이 안으로 약간 이렇게 잡았다면 임팩트 때는 눌러 맞기 위해서는 왼손 손등만 앞으로 약간 나가고 좀 밑에 있던 게 올라가는 위치, 그런 정도만 조금 달라지지, 임팩트 자세는 되도록이면 어드레스 때 하고 같은 자세로 공이 맞는 게, 어깨가 오픈되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체중만 왼쪽에 가 있으면서 골반이 돌아나가는 이런 임팩트 자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임팩트 자세는 당겨치면서 이렇게 팔이 구부러진다든지, 너무 지나치게 퍼 올려치려고 해서 어깨가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체중이 오른발에 있다든지, 이런 동작은 꼭 고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임팩트 자세는 비거리와 방향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임팩은 바른 임팩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윙 센터라는 게 있는데 우리 몸에 척추 이 명치 있는데 거기가 스윙 센터라고 하는데 이 스윙 센터는 움직이지를 않아야 돼요.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6개 방향으로 좌우로도 움직이지 말고 전으로도 움직이지 말고 상하로도 움직이지 말고 머리는 움직이고 옆으로 돌고 다 해도 되는데 스윙 센터는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않아야 제자리에서 있으면서 제자리에서 공을 쳐야지 공이 똑바로 맞지. 스윙 센터가 체중 이동을 오른쪽으로 많이 하려고 이렇게 해서 스윙 센터가 간다든가 아니면 백스윙을 할 때 많은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일어나지죠 많이. 그랬다 앉았다 치고 이런 상하로 너무 움직임이 크면 좋지 않다. 다음에 내려오면서 이제 릴리스 동작이 있는데 많은 분들은 우리 릴리스를 클럽 헤드가 공을 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우리는 릴리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 릴리스는 어드레스 때에 클럽 페이스가 놓여 있는 상태로 백스윙에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동작을 우리는 릴리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클럽 헤드가 돌고 안 도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예를 들어 백스윙을 할 때 손목을 이렇게 돌려서 헤드가 오픈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오픈이 되면 손을 돌아야 감아야 제자리로 오니까 치고 나서도 이게 감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페이드를 치는 선수라든가 더스틴 잔슨 같은 선수는 그냥 똑바로 갔다가 그냥 똑바로 이렇게 쳐요. 클럽, 아까 말씀드린 리치 레비너 선수도 클럽 헤드를 손을 전혀 돌리질 않아요. 페이드를 치는 선수는 이게 클럽 헤드를 이렇게 돌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에서 아웃으로 다치기 때문에 손목을 로테이션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다 릴리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릴리스는 이렇게 돌리는 게 릴리스다 그래서 어떤 샷을 하든지 돌려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페이드를 치려고 하면서 이걸 돌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이 왼쪽으로만 가지 오른쪽으로는 전혀 안 가져서, 릴리스는 어드레스 자세에 대로 백스윙 때 허리가 돌고 어깨가 돌고 동작이 바뀌었으면 그 동작이 가장 어드레스 때와 비슷한 자세로 되돌려가는 거를 릴리스라고 그래요. 클럽 페이스가 놓여 있는 데로 똑바로 가고 백스윙 때 저장됐던 파워를 다 공에다가 쏟아내는, 팔도 펴지고 임팩트 자세가 되는 그 자세를 릴리스라고 해서, 그거는 꼭 지금 띄우는 샷을 하실 때도, 짧은 클럽으로 띄우는 샷을 할 때도 릴리스, 클럽 헤드를 절대 돌리면 공이 안 떠요. 벙커샷도 마찬가지죠. 벙커샷도 클럽을 열고 치는데 치면서 클럽을 이렇게 돌리면 벙커에서 나오지가 않듯이, 그러니까 릴리스하고 로테이션하고는 다른데, 클럽 헤드를 이렇게 돌려주는 거는 이렇게 손을 로테이션 돌리는 거지, 이 동작도 선택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는 드로우샷을 하고 낮은 탄도를 구사하려면 돌아가야 되고, 높은 탄도의 샷 페이드를 구사하려면 돌리지 않고 치면서 열린 대로 그냥 가야지 그게 될 수 있어서, 릴리스에 대한 정의도 꼭 지켜야 될 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이나믹 밸런스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공을 치고 나면 피니시를 이제 중요시 생각을 해요. 근데 피니시 때 밸런스를 잃으면 비거리도 잃고 방향도 좋아지지가 않아서, 투어 프로 선수들은 보면 스윙을 하고 어느 선수든지 밸런스를 잃는 거를 잘 못 봐요. 그런데 아마추어 분들은 왜 다 밸런스를 잃을까? 그러니까 골프 스윙에서 마무리 동작인데, 그 밸런스를 잃으면 아무리 좋은 스윙을 해도 잘 안 맞는데, 일반 짧은 클럽이나 아이언샷들은 밸런스를 많이 안 잃는데, 이 드라이브를 치면 유독히 밸런스를 많이 잃어요. 그 잃는 이유를 제가 연구를 해보면, 늘 말씀드린 대로 에임을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 페어웨이로 공을 보내려고 올라가서 그쪽으로 일로 잡아당기면, 그러면 체중 이동이 안 되면서 밸런스를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뒤로 자꾸 넘어지는 사람은 왜 자꾸 오른발에 체중이 남는가 하면 두 가지예요. 공을 띄우려고 하는 동작을 하기 때문에, 어깨를, 오른쪽 어깨를 떨구면서 띄우려고 이렇게 하면 체중이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아무리 이쁜 피니쉬를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클럽 로프트에 의해서 뜨는 것만큼만 띄우려고 해야지 인위적으로 공을 더 띄우려고 하는 동작을 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에임을 되도록이면 약간 왼쪽으로 서서 오른쪽으로 공을 밀어치는 스윙을 하면 올라가서 팔이 이렇게 뻗어지면 그러면 중심을 전혀 잃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에임한 것보다는 약간 오른쪽으로 공이 가게 하면서 로리 맥길로이 선수가 왜 잘 치는가는 물론 파워도 좋고 허리 회전이 빨라서 비거리가 많이 나는데 로리 맥길로이 선수의 피니시 자세를 보면 정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네, 저희가 흉내를 내려고 그래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네, 로리 맥길로이 선수의 스윙을 보면 네, 이렇게 하고 제자리에서 조금의 움직임도 없어요. 요만큼의 흔들림도 없어요. 리키 파울러 선수도 한때는 많이 흔들렸는데 최근에 아주 피니시 자세가 좋아요. 그래서 정확도가 좋으니까 우승도 많이 하고 리키 파울러 선수도 네, 뭐 탑5에 계속 여러 차례 들었는데 두 선수의 스윙에서 배워야 될 거는 네, 힘을 쓰는 스윙을 할 때 밸런스를 잃지 말아라. 그러니까 골프 스윙에서는 밸런스가 가장 중요한데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상체의 힘으로만 치지 말고 드라이버도 골반이 돌면서 인에서 아웃으로 밀어치는 스윙을 하면서 네, 그다음에 힘을 많이 주면 밸런스를 잃어요. 그러니까 한 80% 정도만 친다 생각을 하고 올라가서 치면서 치고 항상 제자리에서 이렇게 딱 자, 피니시 자세는 인에서 아웃으로 밀어치면 이렇게 피니시를 하는 분도 있고 아웃에서 인으로 당기면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다 팔의 동작은 어떻게 스윙, 백스윙에 대해서 따라서 달라지는데 허리 회전은 다 돼야 아마추어 분들 피니시를 하면 어깨 너머로 그냥 이렇게 하고 피니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보여드리면 이렇게 치는 분들은 왜 그런가 하면 골반이 허리가 돌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인에서 아웃으로 그냥 올리고도 골반을 다 돌리면 상체가 이렇게 돌아가져요. 그러니까 허리 회전이 다 돼야 피니시가 낮은 아이언으로 피니시를 할 때 다 이렇게 치고 있어도 몸이 다 피니시가 다 되면 손은 높이 안 올라가도 네, 아주 좋은 피니시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많은 아마추어 분들은 꼭 피니시는 이렇게 올려서 넘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언도 자꾸 퍼올리는 스윙을 하니까 네, 자꾸만 탑볼도 나고 좋은 스윙이 안 되니까 아이언 스윙을 할 때 모든 스윙을 할 때는 몸의 피니시가 잘 되도록 몸의 중심을 잘 잡아서 몸의 피니시가 잘 되도록 하는 게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네, 피니시 하는 동작을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치고 정면에서 똑바로 공 떨어질 때까지 다 보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팔을 풀르는 이런 동작을 하시면 네, 드라이브도 다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스윙 시 지켜야 할 원칙과 선택사항에 대해서 레슨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맨 처음에 레슨 해주셨던 그 그립에 대해서 백스윙 탑의 이 손목각의 모양에 대해서 하나 궁금한 게 이 각을 억지로 피는려고 하지 말고 어드레스 때 약간 조정을 해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드레스 때 그립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백스윙 탑에서 이 손목의 각도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스트롱하게 잡은 사람은 네. 탑에 올라가서 이렇게 꺾어야지 네. 클럽이 스퀘어가 되고 위크하게 이렇게 잡은 사람은 똑바로 해야지 위크하게 자꾸 손목을 꺾으면 클럽이 오픈이 돼서 임팩트 순간에 열려서 슬라이스가 나죠. 그렇다면 이렇게 약간 스트롱하게 잡으신 분은 각이 생기는 게 맞는데 이거를 억지로 피려고 하는 거는 잘못된 동작.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길게 드린 게 네. 어떤 프로님이 공 구질은 보지 않고 그것만 뒤에서 계속 30분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참 갑갑해서 그러니까 그 프로님은 이게 똑바로 되는 거를 원하는데 네. 자꾸만 이걸 이렇게 하니까 그것만 이렇게 해요. 공은 자꾸 훅이 나서 왼쪽으로 가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하다가 보니까 네, 오히려 지켜야 될 거는 지켜지지 않고 네. 근데 주로 골프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보면 네. 그렇게 엉뚱한 것만 지키려고 하고 지켜져야 되는 거는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립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한 거는요, 참 중요한 부분인 게 저도 어렸을 때 골프 처음 배울 때요, 전 되게 심한 스트롱 그립을 잡아서 백스윙 탑에 가면은 이렇게 각이 잡히는데 제가 그랬어요. 계속 이렇게 만들으라 그래서 이렇게 잡았다가 이걸 만들라고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아마 지금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드니까 오늘 임경민 프로가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해서 나는 어떤 동작을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또 올바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이병호 프로가 태풍 스윙 배우기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2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